자, 가자. 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요. 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에요. 이름에서 뭐가 느껴져요? 역학적 시스템, 어려움? 아, 그래. 어렵다? 또 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역학적 시스템인데 안전에 관한 내용이다. 안전이 뭐야?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면 꽝! 카크래시가 일어나. 꽝! 그럼 사람이 살아. 왜 살아? 에어백.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런 거야. 그렇게 역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런데 안전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려면 자, 뭐로 설명할 수 없는? F는 MA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F는 MA로 잘 설명하기 어려운 게 충돌, 병합. 병합이 뭐예요? 병합? 합쳐지는 거, 분리,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은 F는 MA만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정의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자, 조그만 가벼운 공이 날라와요. 같은 속도라고 그래도 무거운 공이 날라와요. 어느 거 피해요? 무거운 거 피하죠. 왜 그럴까요? 그 애가 그렇지 어마어마한 운동량을 가지고 온단 말이야. 운동량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그 애가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딱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걸 지금부터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자, 운동량이라는 걸 정의하죠. 운동량 뭐라고 정의하냐면 P라고 정의할 거예요. 내가 보통 MVP 공식이라고 해요. 자,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 무엇 곱하기 M 곱하기 뭐라고요? 속도 V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까 속도라는 개념 배웠죠? 속도라는 개념이 뭐였죠? 단위 시간당의 변이. 그러니까 속도가 크다는 건 뭐야? 단위 시간당 변이가 빨리빨리 변해. 그럼 뭐야? 슉슉슉슉 날라온다는 얘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했으니까 이제 운동량의 의미부터 설명합니다. 의미 어떤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 질량이 무엇하다면 질량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뭐에 관한 설명? 속도가 빠르면 그죠?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어떻다고요? 그죠? 운동량이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맞죠? 두 번째 개념은 만약에 무엇이라면 속도가 일정하다면 아까 설명했던 거 질량이 뭐한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질량이 큰 애가 있는데 질량이 큰 애가 운동량이 뭐라고요? 그렇죠.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죠. 운동량이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운동량이 크다? 질량이 크거나 속도가 크거나 그렇죠? 자, 여기다가 단위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단위를 MVP 공식의 단위. 자, MVP 공식 요거 앞자 따서 그렇죠? 기호를 따서 MVP 공식 그렇죠? MVP 공식. 그러니까 MV는 P니까 MVP M 단위 넣으면 뭐야? 킬로그램. V 단위면 뭐예요? 단위 넣으면 미터 퍼 세크. 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운동량의 단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자, 뭐로 넣으면 안 된다? 그람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센티미터 퍼 세크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운동량에 관한 설명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자, 질량이 M인데요. 속도가 V로 날아오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이런 거예요. 질량이 똑같이 M인데 2V로 날아오고 있어요. 자, 운동량은 몇 배일까요? 자, 위에 거는 어떻게 구한다? 운동량 P는 MV. 밑에 거는 P는
그쵸. m 곱하기 2v. 그래서 뭐야? 2mv. 2mv. 자, 속도가 2배가 되면 뭐라고요? 운동량도 2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이런 거야. 같은 V인데 M과 2M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MV, 2MV.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량도 2배가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은 결국에 뭐야? 방향을 누가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질량의 방향이 있을까요? 그럼요. 질량이 준다? 이건 방향이 아니죠. 네. 자, 속도의 방향이 결정합니다. 날아가는 방향 쪽으로 운동량이 있다 이거죠.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운동량이 있다. 이해가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2가지. 질량과 속도 이런 거 배웠어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거는 뭘 배우기 위한 기본 과정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충돌, 병합, 분리 이런 걸 배우기 위한 기본 과정이다.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 나옵니다. 충격량. 야, 이게 되게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죠. 충격량. 네. 뭐 개그가 재미없네요. 자, 충격량 갑니다.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 아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본능적으로 이런 거 안다고 그랬죠. 자,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는데 가벼운 질량을 가진 물체가 날아올 때 무거운, 그러니까 탁구공, 농구공. 그럼 농구공을 피하죠. 농구공을 왜 피하냐면 우리가 알게 돼요. 얘가 날아와서 꽝 하고 부딪혀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0이 되니까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와서 꽝 하고 부딪혔을 때 탁구공은 사실은 꽝 하고 부딪혀. 농구공은 꽝 하고 부딪힙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해요. 얼마나 충격을 줬느냐죠. 아시겠나요? 네. 이 충격량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 자체는 되게 쉬워요. 충격력 F 곱하기 충돌 시간 T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의미상으로 어땠냐면요. 이런 의미였어요. 운동량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느냐였어요. 기억나요? 그쵸? 맞죠? 네.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흰색으로 안 쓰고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충격량은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어떻게 쓰죠? 델타 P 이렇게 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델타 P 이렇게 씁니다. 되셨나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거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P 나중 마이너스 P 처음. 맞아요. 네. P는 MVP 마이너스 뭐라고요? MV0. 그렇죠. 이거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M V 마이너스 V0. 됐죠? 또 변형시켜 볼까요? M 요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V에서 V 그러니까 V 나중에서 V 처음 빼라. 델타 V. 되셨나요? 이렇게 조르륵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조르륵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MVP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운동량은. 요번에는 FT 아일랜드 공식이에요. FT는 아일랜드. 됐죠? FT 아일랜드라는 공식이에요. 자, 단위 공부하겠습니다. 단위. 우리가 단위를 공부할 건데 F의 단위가 뭐죠? 힘의 단위? 뉴턴. 시간의 단위? 세크. 자, 뉴턴 곱하기 세크. 뉴턴 곱하기 세크가 뭐라고요? 그렇죠. 충격량의 단위다. 뉴턴 세크가 뭐라고요? 충격량의 단위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내가 개그하면 되게 충격적일 거예요.
완전 이게 가수야 다. FT 아일랜드, NS 윤집. 미안합니다. 예전 선배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잘 외워진다고 막. 네, 하여튼 간에 자, 단위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잠깐만. 그런데 이쪽도 단위가 있는데? 봐봐. 그죠? 이쪽 단위가 뭐였죠? 이것도 충격량이잖아. 이쪽 단위가 뭐였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잠깐만. 아, 뉴턴 세크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뭐라고요? 같은 단위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그건 뉴턴 세크다. 이해하셨나요? 그건 뉴턴 세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Got it?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배웠으면 우리가 뭘 배운 거냐면 운동량, 충격량에 관한 설명을 쭉 한번 다 배우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배울 건 뭐냐면 충격량에 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충격량, FT 아일랜드 공식이 그랬죠? 충격량 I는 결국에 뭐 곱하기?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이렇게 길게 한번 써봤어요. 되셨나요? 길게 써봤어요. 자, 이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첫 번째, 단위는 아까 뉴턴 세크라고 했어요. 그럼 방향은 누가 결정할까요? 시간의 방향은 없죠. 네, 힘의 방향이 충격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화살표 기억하셔요? 그쵸? 앞으로는 안 써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실 때 기억하셔야 돼요.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은 뭐야? 충격량이다. 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느냐? 충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충격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맞죠? 자, 첫 번째. 만약에 충돌 시간이 일정할 때 뭐가 증가하면? 충격력이 증가하면 충격량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요거 뭐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손바닥을 때리시는데 이게 몽둥이 같은 거로 손바닥을 때리시는데 이런 거예요. 똑같이 딱 때리고 만다면 이게 누르지 않고 딱 때리고 만다면 남자 선생님 힘이 세죠? 여자 선생님 힘이 약해요? 그러면 남자 선생님한테 맞는 게 충격량이 커요. 며칠씩 아파요. 그렇죠? 맞죠? 제가 옛날에 숙제 안 해가서 맞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데 되게 오래 갑니다. 남자 선생님들한테. 근데 여자 선생님들한테 맞는 거는 어떻게? 그 당시엔 몰라도 별로 오래 안 갑니다. 그죠? 왜 그러면 충격량 차이예요. 그 충격량 차이가 왜 생겼어요? 충격력 때문에 그래. 힘 때문에 그래. 이건 당연한 것 같아. 그지?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당연한 거야. 세게 맞으면 많이 오래 아프죠. 그쵸? 근데 두 번째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몰라요. 요번에는 충격력이 같아요. 같은 여자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때린다 이거지.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 볼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때리실 때 어떻게 때리시는 분이 있냐면 딱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있는데 딱 때리고 눌러 쭉. 우리 왜 이게 손목 맞는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딱 때린 다음에 어떻게 꽉 누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충격량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아픈 게 오래 가요. 충격량이 커요. 이해하셨어요? 뭐가 증가해서 그런 거예요? 충돌 시간이 증가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죠. 접촉한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힘을 주는 시간이 늘어나. 그러니까 충격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격량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구나. 여기까지 되게 쉬운데요?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특히 이제 밑에 거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를 공부하게 할게요. 이게 뭐냐면 대포 있죠. 대포. 예를 들어 대포에 포신이 길면 멀리 나간다. 대포의 포신이 길면 멀리 나간다. 그러니까 포신이 길다는 건 이렇게 조그만 포신이 있고 긴 포신이 있어요.
알겠죠? 조그만 포신은 퐁 하고 요만큼 날아간다. 긴 포신은 어떻게? 뽕 하고 멀리 날아간다 이거지. 그 결국에는 뭐냐면 같은 힘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충돌 시간이 긴 쪽이 멀리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충격량이 뭐의 변화량이었죠?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큰 쪽이 뭐라고요? 멀리 간다는 거지.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에 충돌 시간이 일정할 때 충격력의 차이가 충격량을 가져오는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번트. 야구에서 번트 될 때는 힘이 약하죠? 툭 하니까 요 앞에 떨어집니다. 그쵸? 그런데 휘둘러서 스윙을 해서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돼? 멀리 가죠. 이해가셨나요? 그건 이제 위에 거예요. 충격력 차이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는 또 이런 거, 자, 봐요. 공식 배우고요. 공식의 의미 배우고요. 단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나누어서 그 예까지 배웠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예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뭐와 뭐와의 그래프를 그린다? 충돌 시간에 따라 충격력의 그래프를 그린다. 충격력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몰 t에 대해서 라지 f를 그린다 이거지. 제일 쉬운 케이스는 그냥 f가 일정한 케이스. 그래서 충돌 시간 t까지 자, 뭐 구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프 아래 면적, 그렇죠. 그래프 아래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 의미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물리량을 의미하죠. 가로가 물리량이 뭐예요? 충격력. 세로가 충돌 시간이군요. 미안. 그 다음에 세로가 뭐예요? 충격력. 그쵸? 맞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충격량. 그렇죠. 아,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뭐라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을 구하면 충격량이구나. 누구와 누구의 그래프에서? 그렇죠. 시간과 충격력의 그래프에서. 이해가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시간 t와 fy 그래프에서. 자, f를 일정하게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요? 아, 그렇죠. 충격량입니다. 심지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도 심지어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형태로 생겨도 이 그래프 안의 면적은 뭘 의미한다?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면적 구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해석하면 뭐나 뭐는 알 수 있어요? F나 시간 T는 알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이 면적을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시험 문제거리죠. 그렇잖아요?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충격량 I는 무엇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문제에 뭘 써주면 질량 얼마인 물체를 나중 속도 얼마, 처음 속도 얼마로 하게 충돌 시간 t 동안 힘을 주었다. 힘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쉽죠? 문제 만드는 건 뭐 별일 아니죠. 그죠? 네. 됐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F 곱하기 T를 구할 건데요. F 곱하기 T를 못 구해요. 면적인데 면적을 못 구해요. 이런 거 적분 문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이 FT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질량 M 곱하기 V-V0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 이해갔어요? 네. 이게 계산 문제에 가장 많이 쓰이는 뭐라고요? 공식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건 충돌 시간 주고요. 질량 주고요. 나중 속도 주고 처음에는 뭐 정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면 결국에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죠. F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평균 힘이라고 그래요. 평균 힘이 얼마가 될 거냐. F는 뭐라고요? 시간 T분의 M V-V0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때 조심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방향들만 좀 조심하면 돼요. 방향을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벽에 충돌했다가 나왔다. 그러면 벽에 충돌할 때의 방향을 플러스로 보면 나올 때의 방향은 뭐예요? 마이너스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자, 혹시 질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단원의 끝으로 갑니다. 자,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 이거를 또다시 이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할 건데요. 문자로 나오는 케이스에 관한 문제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로 갔어요. 자, 갑니다. 어떤 물체가 있었어요. 그 물체에 질량이 있고요. 속도가 V가 있어요. V0가 있어요. 처음이니까. 자, 중간에 뭐가 작용한다? 힘 F가 작용합니다. 시간 얼마 동안? 시간 T 동안 작용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 질량은 안 변하죠? 속도가 변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처음 운동량이 있는데 거기다가 FT를 줬어요. FT가 뭐야? FT 아일랜드. 충격량을 줬어요. 그렇죠? 충격량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고요? 그랬더니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간단하네요. 맞죠? 그러니까 충격량 I는 처음 운동량 P0와 합쳐서 나중 운동량 P가 됩니다. 그쵸? 따라서 나중 운동량 충격량 I는 나중 운동량 P 마이너스 P0가 되죠. 이거 아까 뭐라고 쓴다 그랬죠? 나중 마이너스 처음? 델타 P. 되셨나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에 관한 케이스를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내가 충격량을 I0만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물체가 조금 있다가 속도가 2V가 되더라. 그러면 I0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I0는 나중 운동량 얼마요? M 곱하기 2V. M 곱하기 2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얼마요? M 곱하기 V.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MV. 됐죠? 이걸 알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든다 이거지. 자, 질량 M인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는데 내가 충격량을 얼마를 줬다고요? 2배의 충격량을 줬어요. 아까의 2배의 충격량.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즉 V-가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푸는 문제가 되죠. 이 문자로 푸는 문제들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근데 별거 아닌데. 자,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냥 EI0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충격량을 줬어요. EI0는 나중 운동량 MV-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 운동량 MV. 되셨나요? 그런데 아까 이게 나왔어요. 2 곱하기 I0가 얼마라고요? 위에 케이스에서 줬죠. 문자로. 얼마? 그렇죠. MV. 되셨나요?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MV- 마이너스 MV. 자, 따라서 V-는 어떻게 해요? M은 일단 뭐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지워버리죠. 어떻게 한다고요? 넘기면 2V 플러스 V. 즉 얼마야? 3V. 나중 속도가 얼마까지 는다? 3V까지 는다. 잠깐만. 선생님. 충격량을 2배로 줬는데 속도가 2V에서 4V로 늘지 않고 얼마라고요? 3V.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문자로 푸는 연습도 일정 돼 있으셔야 돼요.
네, 표정 관리들 하시고요. 제가 그랬죠. 이 정도 풀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통합과학에서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됐어요? 네, 혹시 질문? 네, 없으시면 운동량, 충격량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